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울림의 2025년도 오전 정규 방송 중 클릭성남 진행을 맡은 김희경입니다. 2022년도 3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올해 4년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클릭성남이 올해부터는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전 11시에 라울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은 성남시 정책의 다양한 소식들과 성남에서 둘러볼 만한 9곳, 즉 성남 구경을 살펴보는 코너 성남 구경은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되어 있는 시정 소식들 좀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코너로 성남 구경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와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라울림의 큰 힘과 응원이 되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5년 6월 20일 클릭성남 시정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예산의 증액 소식인데요. 성남시는 주민 수건 사업인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공사비 37억 원을 포함해서 2,834억 원을 증액하는 올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해요. 이로써 올해 성남시의 총 예산 편성 규모는 3조 9,262억 원에서 4조 2,096억 원으로 7.2%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최근 보건복지사업의 국도비 예산이 예고 없이 삭감이 되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축소 및 중단 우려가 커진 사업 10건에 대해서 시비를 편성함으로써 기존 수혜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는데요. 대상 사업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차량 및 동행 도우미를 지원하는 안심동행 부름카 사업, 초등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청소년과 청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도덕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사업, 치매 안심센터 운영 등이라고 하네요. 또한 수정, 중원, 분당구 노인 종합복지관 내 스크린 파크 골프장 설치비 2억 9천만 원, 황새울 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 공사비 33억 원, 파크 골프장 화장실 설치, 탄천 종합운동장 야구장 전광판, 조명, 그물망 교체 공사, 야탑 테니스장 조명탑 설치 등 1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생활체육시설 이용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시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꼼꼼히 챙겼는데요. 취업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 사업에 9억 7천만 원을 추경에 증액해서 총 20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비, 이사비 40만 원,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월세 지원으로 전세 대출이자와 월세는 각각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식품위생업소 6,196곳에 소화기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1월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던 야탑동 BYC 건물 덕트 화재와 같은 화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라고 합니다. 이 밖에 성남 하이테크밸리 청년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 15억 원, 서현역 공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비 3억 원, 주요 도로변 꽃 식재 사업비 15억 원을 반영해서 쾌적하고 활기찬 거리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 전반의 개선 및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됐다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더 나은 성남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정말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할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택임대차 신고 계도 기간이 지난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성남시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인데요. 정부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이를 적용해 왔는데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4년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고요. 그 계도 기간이 5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서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단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 또는 미신고 시에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고요.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PC로도 신고가 가능하고요. 모바일 신고는 오는 7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성남시 관계자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 계약 조건 변경, 해제 계약도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자동갱신 계약과 혼동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모든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반드시 30일 이내로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분당의 재건축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중에 처음으로 시범단지 현대우성이 지난 5월 30일 예비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2일 밝혔는데요. 시는 2035 성남시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과 올해 계획된 정비 물량 선정을 통해서 분당 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 4개 구역 중의 하나인 시범단지 현대우성은 현대우성아파트와 장안타운 건영빌라 등 총 3,71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선도지구인 목련마을의 대원, 성환, 두원, 드래곤, 삼정그린, 미원, 화성, 대진빌라 단지 총 1,107세대도 이달 중에 예비사업자 지정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시는 이번 재건축 사업의 기반이 되는 2035 성남시 노후 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지난 5월 27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올해 예정된 12,000세대 정비 물량의 선정 방식도 6월 중 공고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를 위해서 시는 지난달 분당 지역 주민 대표들과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합니다. 향후 정비 물량 선정 방식을 결정할 때 분당 전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칠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 선도지구 공모 당시 제시된 공공기여 확대나 이주 대책 지원 등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성남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과 신속한 민원 처리 등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서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율동공원의 오토 캠핑장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분당구 율동 124-2번지 1원 새마을 연수원 진입로 부근에 조성한 율동공원 오토 캠핑장을 지난 6월 16일 정식 개장했는데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은 불법 경작지로 방치되어 있던 도시계획시설을 도심 속 자연과 여가가 공존하는 가족 친화형 캠핑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서 시민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4배 정도인 총 26,734제곱미터의 규모에 96면을 조성한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은 오토캠핑 사이트 81면, 데크형 15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토캠핑 사이트는 일반형 사이트 44면, 두가족 사이트 16면, 텐트가 설치되어 제공되는 텐트 사이트 9면, 반려견 동반 사이트 12면입니다. 데크형은 일반형 10면과 텐트 설치가 제공된 텐트형 5면으로 구성이 돼서 다양한 이용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율동공원 캠핑장은 이 외에도 잔디마당, 숲 놀이터, 숲 체험공간, 컬러 테라피원, 반려견 놀이터 등의 자연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시설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캠핑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캠핑장은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임시로 운영이 되었고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사전 예약 신청을 받았다고 해요.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으로 이용자를 정했다고 하네요. 정식 개장이 된 6월 16일 이후에는 한 달에 2번씩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역시 추첨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캠핑장 예약 및 자세한 정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성남 율동 캠핑장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구미동의 문화복합공간에 관한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에 조성 추진 중인 문화복합공간 명칭을 성남 물빛 정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시는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시행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접수한 1,407개의 제안 명칭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1, 2차 심사와 5월 21일에서 25일까지 시행된 선호도 조사를 거쳐서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 물빛 정원은 순회동에 사는 44살 송모 씨가 제안한 명칭이라고 하는데요. 제안자에 따르면 성남 물빛 정원은 과거의 구미동 하수처리장이 맑은 물이 흐르고 빛처럼 밝아지며 성남 시민 모두가 함께 걷고 쉬며 감동을 나누는 예술과 생명의 정원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은 이름이다라면서 장기간 방치돼 기피시설로 인식되던 흔적을 치유하고 미래를 비추는 재생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남 물빛정원이란 명칭이 붙여지는 문화복합공간은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 29,041제곱미터에 조성된 산책로, 6월 13일 개장이 된 성남 두물길과 7월 개관 예정인 뮤지컬, 카페, 장기 문화예술 프로젝트인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시는 새로 짓는 뮤지컬에서 올 하반기에 챔버 오케스트라, 앙상블 등의 시민을 위한 실내악 공연을 선보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뮤지컬 개관에 맞춰서 관객들이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도 운영하기로 했고요.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1994년 착공해서 1997년 준공을 했지만 시험 가동 중에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28년간 방치가 되었는데요. 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를 시민을 위한 휴게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남 물빛정원은 산책로와 뮤지컬, 카페에 이어 세계적인 미술관이 들어서서 단천의 경관과 어우러지는 성남시 남부권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시정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성남 구경은 함께해 주시죠. 성남 구경은
본국사 대광명전은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조선시대의 건축물로 1980년 6월 2일 경기도의 유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이 되었고요. 2022년도 12월 28일 성남시 건축문화유산 중에 처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본국사는 영장산 길스계에 있는 절로 고려 현종 19년 1028년에 세우고 태조 4년 1395년에 수리를 했다고 하고요. 조선 현종 15년 1674년에 어려서 일찍 죽은 명해, 명선 두 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공주의 능 근처에 있던 이 절을 다시 짓고 이름을 본국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때 무너진 것을 다시 복원했다고 하네요. 본국사 대광명전은 아미타 열애를 모시고 있고요. 앞면색한, 옆면색한 규모로 지붕 옆면이 사람 인자 모양인 단순한 맛배집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붕에 처마를 받치는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으로 몸체에 비해서 지붕이 커서 외관이 아주 장중하게 보이고요. 기단의 양쪽에는 사자 형태를 한 조각상이 있어서 아주 특이합니다. 지붕에 무게를 받치는 구조물인 입공의 독특함과 생동감, 또 물고기 모양을 한 충량의 유려함, 그리고 부처 머리 위에 지붕이 있는 공간인 내부 닷집의 정교하고 아주 화려한 구성이 조선 후기 불전의 우수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법당의 내부에는 중앙에 불단이 설치되어 있고 나무로 만든 아미타 열의 좌상이 있고 그 위에는 화려한 닷집이 있는데요. 불상의 좌우로 관음보살,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 본국사는 전통 사찰 제6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보물로 지정이 된 대광명전을 비롯해 경기도 유형문화재 목조 아미타 열의 좌상과 아미타 불회도도 소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보니까요. 주차 공간이 정말 잘 마련되어 있고요. 근처에는 도보 10분 정도의 가천대역이 있어서 대중교통으로도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현대적으로 지어진 이 출입구가 굉장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통로 같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었는데 본국사 대광명전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들도 많이 바래진 부분들이 있고 그런 세월의 흔적들이 역사적인 유물이구나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곳이었는데요. 이 대광명전 양 옆으로 사자 형태의 돌 짐승상이 늠름한 모습으로 놓여 있고 내부의 목조 아미타 열의 좌상은 복원 당시에 금박을 입힌 형태였다고 하고요. 좌우 관음보살, 지장보살과 함께 삼존불의 형태로 봉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섬세한 조각과 그 온화한 표정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닷집의 영향으로 보기에 아주 화려해 보였어요. 불상 뒤에는 아미타 불회도가 걸려 있는데 현재 아쉽게도 본체는 보존을 위해서 직접 볼 수 없는 상태였고 걸려있는 아미타 불회도는 복사본이라고 사찰 관계자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본국사 구석구석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이 역사의 흔적들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사찰이기 때문이었는지 종교를 넘어서는 그냥 시간여행 같은 느낌으로 저는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서 그 잠시의 어떤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녀오게 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너무 더울 수 있지만 이 봄, 가을에는 특히나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눈이 내리면 눈이 내리는 대로의 그 맛이 있는 곳일 것 같아요. 도심 속에서 잠시 찾아갈 수 있는 도심 속에서 잠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공간으로 이 본국사 대광명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성남 구경은 본국사 대광명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7월의 클릭 성남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행의 라울님 김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